습니다.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매일 트레이딩 스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매매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추세 불연속성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매매 확률을 높이려고 이제 많이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죠? 매매 확률이라 함은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수익으로 직결될 수 있는 그 확률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매매 확률이 낮다는 것은 수익으로 끝날 수 있는 확률이 낮다는 얘기고, 매매 확률이 높다라는 것은 수익으로 끝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럼 결론적으로 매매 확률을 높이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매매를 다 끝내고 계좌에 플러스로 수익으로 마감 질 수 있는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통념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매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벌 것이다 라는 통념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을 거고요. 두 번째는 매매 확률을 높이면 손익비가 떨어지고 확률을 낮추면 손익비가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제 추세가 잘 나왔으니까 오늘도 잘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매매 추세 연속성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세 가지의 통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이제 요 세 가지의 통념이 왜 잘못됐는지 한번 뜯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념은 무엇이냐? 매매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돈을 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우리가 매매 횟수가 많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수수료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수수료가 많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우선 우리가 그 수익을 보려고 한다면 수수료가 적게 들어가야 돼요. 이것은 진짜입니다. 수수료도 곧 나의 피가 쓴 돈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수수료가 무료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수수료가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계약에 보통 15불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수수료도 곧 나의 피 같은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팩트입니다. 자, 두 번째. 하지만 매매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수료가 많이 나가므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진짜입니다. 즉, 내가 매매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수수료가 계속 이제 붙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매 횟수가 많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추세가 일방향으로 터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매매 횟수가 많다는 얘기는 왜 매매를 많이 할까요? 물론 그냥 영혼 없이 그냥 리딩 전문가를 따라서 그냥 매매 그냥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게 아니라, 이것도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이 그냥 매매 수가 많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내가 생각했던 시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 차트를 돌려보면서 이것도 바꿔보고 저것도 바꿔보고 하는 겁니다. 나스닥도 했다가 안 되니까 오일러 가가지고 오일러도 했다가 안 되고, 유로 했다가 유로도 안 되고, 골드도 했다가 골드도 안 되고, 항생도 안 되고, 내추럴 가스도 안 되고, 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약간 그 먹잇감을 쫓는 하이에나처럼 계속 이제 매매수를 늘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물론 매매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을 가져간 사람도 있어요. 다계약으로 했을 때 그런 겁니다. 항상 그렇지만 않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즉, 매매 수가 많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추세가 일방향으로 터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매수를 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한 5틱, 10틱 정도 여지를 주고 100틱, 200틱 올렸다? 그럼 내가 굳이 여기서 매매수를 늘릴 필요가 있을까요?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5틱에서 10틱 정도, 혹은 10틱에서 20틱 정도 손절을 어느 정도 약간 잡아두고 매도로 들어갔는데, 어느 정도 조금 한 5틱, 6틱 정도 흔들다가 급락 혹은 뭐 급등 혹은 급락이 나와가지고, 그죠? 여기서 내가 매도로 베팅했을 때, 그죠? 한 100틱에서 200틱 정도 수치가 나오면 내가 굳이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다른 종목 찾아가면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매매 횟수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추세가 안 나왔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계속 박스를 쳤기 때문에, 그죠? 이것도 안 나오니까 다른 종목도 찾아보고 우연치 않게 내가 나스닥에서 추세가 안 나와서 골드로 수익을 많이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연일 뿐이에요. 추세가 잘 나올 때는 웬만하면 내가 들어갔을 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들어갔을 때, 그때 10분이나 혹은 1시간 이내에 추세가 터져줘야 됩니다. 그죠? 그게 바로 이제 변동성과 거래량에 대한 의미고요. 즉 뭐냐, 매매 수가 많다는 얘기는 잦은 수수료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은 바로 연속 손절이 되며 결론적으로는 깡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매매 횟수와 확률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어차피 확률은 아무리 좋은 타이밍에 들어도 50%예요. 그죠?
저도 물론 확률이 높지만,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매매하는 것도 확률이 높지만, 저도 솔직히 잘 몰라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요. 확률이 높다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올라가든 내려가든 지린사 2,000명이에요. 그것은. 그죠? 물론 제가 합리적으로 다 모든 걸 생각을 해서 매매를 했을 때도 확률이 내가 100%다, 90%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내가 수익을 내고 나서 확률이 70%다, 80%다 말할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에 내가 매매를 할 때는 무조건 50%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서 내가 수익이 발생을 하면은 70% 80%가 되는 것이고, 손실이 발생을 하면 30% 20% 떨어지는 거예요. 즉 매매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처음에 50%였다가 그 다음에 25%, 그 다음에 12.5%, 그 다음에 6.25%, 그 다음에 3.125% 이런 식으로 절반 이상으로 뚝뚝 떨어져 버려요. 매매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즉 매매 수가 많아지면 확률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매매 횟수가 반드시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24시간 거래라고 해서, 그러니까 먹잇감을 쫓는 하이에나처럼 계속 다른 종목을 찾다 보면은 잦은 수수료 혹은 잘못 걸리는 그 뇌동매매에 걸려서 완전히 계좌가 박살날 수 있기 때문에, 매매 횟수를 늘리는 것은 곧 내가 깡통을 갈 수 있는 지름길을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거. 그래서 매매 횟수를 늘리는 건 무조건 안 좋다. 물론 매매 횟수를 늘리면서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은 그게 확률적으로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매 횟수는 줄이는 것이 맞다.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통념은, 매매 확률을 높이면 손익비가 떨어지고 확률을 낮추면 손익비가 높아진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자, 첫 번째, 확률을 높인다는 것이 손익비가 떨어진다는 것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무슨 연관? 확률을 높인다는 것도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확률을 높이는 게 단순히 내가 수익으로 직결될 수 있는 확률인지, 아니면 이 추세가 일방향으로 터져주는 확률인지, 그 확률 자체가 정의가 안 되는데 확률을 높인다는 것이 곧 손익비가 떨어진다는 것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이것은 뭐냐? 전제가 이렇게 깔려 있는 겁니다. 손절을 넓게 잡아서 추세를 먹는다는 거예요. 손절 넓게 잡아 추세를 먹는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말 자체가 모순일 수도 있어요. 즉 손절을 넓게 잡는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그만큼 흔들기장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A 마켓과 B 마켓을 나눠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추세가 100틱 이상 나왔다고 해볼게요. A라는 마켓도 100틱 이상 우리가 상승으로 갔습니다. B라는 마켓도 100틱 이상 상승으로 갔어요. 근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A라는 마켓은 이런 식으로 조금 올라가다가 흔들면서 이렇게 100틱으로 이제 갔던 것과 달리, 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동적으로 별로 흔들지 않고 이런 식으로 쭉 가서 100틱 이상 수익이 났다. 그러면 A랑 B랑 똑같이 100틱으로 수익으로 마감될 수 있었겠지만 그 과정, 일련의 과정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일련의 과정.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런 식으로 시장이 흔들면서 올라갔다면 혹은 흔들면서 떨어졌다면 내가 매수 포지션을 걸든 매도 포지션을 걸든 간에 굉장히 멘탈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손절 넓게 잡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손절 넓게 잡는다는 이야기는요, A라는 시장까지 다 내가 다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B라는 시장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B라는 시장이 잘 안 나오니까 무조건 결과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추세가 100틱이 올라갔든 200틱이 올라갔든 300틱이 올라갔든 간에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과정을 싹 다 무시해버리고 결론적으로 100틱이 올라갔다, 200틱이 올라갔다, 이거 맞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나중에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느냐, 추세가 안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막 흔들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면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시장도 우리가 다 추세가 나오는 시장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A와 같은 마켓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B라는 시장도 저번에 우리 이렇게 흔들면서 내려갔잖아, 흔들면서 올라갔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버틸 수밖에 없어요. 심리적으로 버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B라는 시장 자체는 이미 변동성이 죽었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이 손절난 시장인데, A라는 시장에 맞췄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00틱 이상 올라갔으니까 이번에 B와 같은 시장에 나와도 무조건 100틱 이상 주겠지. 이평선 다 정배열이고, 그죠? MACD 다 크로스가 됐고 무조건 올라가겠지. 뉴스로 좋게 나왔는데 올라가겠지.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손절을 넣게 잡는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얘기예요. 결론은 뭐다? 손실날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즉 추세가 잘 나오는 시장일수록 흔들림 없이 일방향으로 터지는 게 추세가 잘 나오는 시장이고요. 추세가 잘 나오는 시장을 과정 속으로 봐야 됩니다. 과정. 그 일련의 과정으로 봐야 되지 결론적으로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상관이 없겠지만은 물론 뭐 나는 수익만 내면 돼. 이런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내가 수익을 내고 있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흔들리면서 올라갔거나 흔들리면서 떨어졌다는 얘기는 거기서 멘탈이 털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 멘탈에 대한 요소를 굉장히 잘 염두에 두시면서 내가 흔드는 시장을 오히려 다 먹으려고 하지 않았나 그 생각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어제 추세가 잘 나왔으니까 오늘도 잘 나올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어제 추세가 잘 나왔으니 오늘도 잘 나올 것이다. 매매 추세의 연속성이다. 과연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하락 추세가 이렇게 가속화될 때, 그죠? 이런 식으로 가속화될 때 이렇게 보조 파동을 이어가지고 이탈해가지고 매도를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런 시장이 있는가 반면 만약에 내가 하락 추세 가속화될 때 이탈하자마자 거짓 돌파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1번과 같은 시장이 있을 수도 있고 2번과 같은 시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확률상으로 1번이 조금 높을 뿐이지, 그죠? 항상 1번과 같은 시장에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2번과 같은 시장에 나오면 여기서 완전히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1번과 같은 시장은 변동성과 거래량이 풍부했기 때문에 당연히 추세가 잘 나왔겠지만 2번과 같은 시장은 변동성이 죽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추세선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이따가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추세의 강도에 따라서 오늘 급락이 나오면 내일도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급등이 나오면 내일도 급등이 나올 수 있죠. 2번과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변동성과 거래량이 풍부한 시장이 바로 이제 그 예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어제 추세가 잘 나오면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확률이 매우 떨어진다. 2번과 같은 시장이 바로 이제 그 예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추세는 매매 추세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다. 매매 추세는 불연속하다. 랜덤 워크 이론이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추세는 불연속 쪽이에요. 랜덤 워크 이론이라는 얘기죠. 즉 5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매일매일 종목의 변동성이 다르기 때문에 추세는 불연속적이에요. 근데 불연속 그 와중에서 연속이 될 수도 있고 불연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50%의 확률밖에 안 된다. 즉 하락 추세가 확장되거나 상승 추세가 확장되는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확률이 높았을 뿐이에요. 비교적 조금 높았을 뿐이지 항상 그렇지만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과거에 이랬으니까 미래도 이럴 거다. 이게 바로 확증편익의 오류라는 거죠. 그 당일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자 이것을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골드의 추세 불연속성인데 자 보시겠습니다. 전날에 추세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골드가 굉장히 200틱 이상 상승을 올렸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보조 파동을 이어가지고 보조 파동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큼 올라갈 것이다. 이거 상승 깃발왕 패턴이네. 무조건 상승 깃발왕 패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매수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N자로 되돌림을 주면서 여기서 한번 1차적으로 손절 났어요. 전고점 돌파했네. 여기서 두 번째 매수했다. 또 손절 나는 거예요. 첫 번째 손절, 두 번째 손절. 그죠? 여기서 이미 마이너스 50만원에서 마이너스 100만원은 이미 훅 가버렸다는 얘기. 즉 뭐냐? 여기서는 변동성과 거래량이 풍부했던 시장이고 여기는 변동성과 거래량이 죽었기 때문에 이런 박스를 친다는 얘기예요. 즉 추세는 불연속적이다. 이게 나중에 세 번째 날에 다시 변동성과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 상황에서는 무조건 어제 추세가 잘 나왔는데 오늘 추세 잘 나오지 않겠어? 추세선 이탈했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가지 않겠어? 이런 막연한 생각은 절대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일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일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전날에 280틱 이상 빼버렸지만 여기서 보조 파동 이어가지고 이탈했을 때 이거 무조건 매도로 내려가겠다. 그림이 이쁘잖아요. 딱 봤을 때 여기서. 하지만 매도 치자마자 바로 위로 올려가지고 손절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탈해서 바로 매도 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여기서 또 손절나요. 그죠? 여기서 이탈해서 매도하면 여기서 수익을 날 수 있겠지만 그죠? 이미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손실이 마이너스 50만원에서 마이너스 100만원을 훌쩍 넘겨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구간에서. 그래서 세 번째 매매 구간에서는 여기서는 이제까지 손실 났던 거를 싹 다 메꾸고서 불타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손실이 확 왕창 이제 벌어져 버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1번과 2번도 마찬가지로 매매 횟수가 굉장히 늘어져 버렸죠. 그죠?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매매 한 번 해가지고 한 번 정도의 그 매매로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지만은 여기서는 추세가 안 나왔기 때문에 추세선을 이탈해서 매매해가지고 손실 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세선 이탈해서 매매 손실 나고, 총 2번 정도의 연속 손실이 발생하게 된단 말이에요. 즉 매매 횟수도 높아지고, 그죠? 수수료도 나가고 손실도 그만큼 발생한다. 확률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즉 만약에 당신이 어떤 전문가를 통해서 리딩을 듣거나 교육을 받는다면 이런 전문가는 무조건 걸러야 돼요. 첫 번째, 많은 다계약으로 스크래핑을 유도하는 전문가는 100% 걸르셔야 됩니다. 100%. 자, 제가 유명인 누구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자,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보여요. 많이 보입니다. 제가 특정 업체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대부분 대여계좌를 유도하고 다계약으로 10계약 먹고 10계약으로 10틱 먹고 100만 원 수익 났다 자랑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일반 개미들은 다 따라했다가 다 박살나는 거야, 계좌가. 두 번째, 추천 대여계좌 이용 시 리딩비 무료. 이것도 완전히 사기꾼인 게 뭐냐면, 리딩비를 무료로 했다. 대여계좌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냐? 리딩비가 당연히 무료기 때문에 얘네들은 수수료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무료인 만큼 무리한 다계약을 요구하게 되고 많은 수수료를 유도하게 되면서 결론은 따라가는 사람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자, 두 번째, 횡보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문가. 과연 그럴까요? 과연? 우연찮게 수익을 볼 수 있겠지만 과연 그럴까요? 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볼리저 밴드 싹 다 해놓고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이런 것들, 혹은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어가지고 여기서 떨어지면은 뭐 매매 확률이 몇 프로다, 상승 확률이 몇 프로다, 이렇게 사기치는 사기꾼들이 유튜브에 좀 많이 보이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매매를 할 때는 항상 리스크를 피하는 거를 목적으로 둬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무조건 맞고 시장은 틀리다, 시장은 무조건 내 아래다, 이런 게 전제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사기꾼들은 무조건 걸으셔야 됩니다. 자, 저는 항상 시장에 순응하는 편이에요. 시장에 순응해야지만, 추세에 순응해야지만 내가 매매를 해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하지만 횡보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 무조건? 과연 그럴까요?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예요. 절대로. 자, 진짜 전문가는 뭐냐? 리스크를 피할 줄 아는 전문가가 진짜 전문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몇 명 전문가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전문가 몇 명 있어요. 리스크를 피할 줄 아는 전문가가 진짜 전문가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리스크를 감내하게끔 유도하는 전문가가 99.9%입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두 번째, 다계약으로 승부하지 않는 전문가가 진짜 전문가. 주로 한 계약에서 두 계약으로 꾸준히 운용을 하면서, 그죠? 추세가 극대화됐을 때 고객들한테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전문가가 진짜 전문가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무조건 오늘은 무조건 뭐 상승 갑니다, 무조건 그 하락 갑니다,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전문가, 혹은 추세가 안 나올 때는 오늘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이거 여기 볼리저 밴드 선 하락 다음에 무조건 매수 갑니다, 매도 갑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박스권 자체를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무조건 수익을 유도하는 전문가, 매매를 많이 하게끔 유도하는 전문가는 절대로 거르셔야 됩니다. 즉 다계약으로 승부하지 않는 전문가가 진짜 전문가고, 세 번째는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매매하는 전문가가 진짜 전문가예요. 자,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시장에 순응하는 전문가가 진짜 전문가다. 즉 추세에 맞춰서 오늘은 거래할 때가 맞다, 그죠? 오늘은 거래할 때가 맞고, 내일은 추세가 딱 분석을 했을 때 오늘은 변동성 거래량을 주기 때문에, 혹은 뭐 레인지가 박스이기 때문에 거래하지 말자, 이것도 있고, 혹은 일봉의 시가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매도로 간다, 하락 추세만 대응하자, 혹은 일봉의 시가 위에 있으니까 상승 추세만 대응하자, 그죠? 거기서 또 스크래핑을 무리하게 유도하는 전문가는 또 이제 나가리가 되는 거고, 거기서 일정한 원칙에 의해서 매매를 많이 하면은, 그러니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매매를 적게 하면서, 그죠? 수익을 보존할 수 있는 전문가가 진짜 전문가예요. 자, 해외 선물이 약간 도박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많고, 그 차트로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은 그 실정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해외 선물을 자칫 처음 공부를 하실 때 어떤 기법, 무슨 매매 기법에 혹해가지고 거기서 뭐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위험하니까 제가 이번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까지 딱 봤을 때 추세는 불연속적이라는 얘기예요. 매매 확률을 높이려면 첫 번째는 매매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벌 것이다, 이거 잘못된 얘기고, 두 번째, 매매 확률을 높이면 손익비가 떨어지고 확률을 낮추면 손익비가 높아진다, 이것도 잘못된 얘기. 세 번째, 어제 추세가 잘 나왔으니 오늘 잘 나올 것이다, 잘못된 얘기예요. 매매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벌 것이다, 절대로 아니라 매매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돈을 벌어요, 수수료 때문에. 그리고 매매 수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세가
박스를 쳤다. 변동성이 없었기 때문에 매매수가 많으면 결론적으로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그 시장은 죽은 시장이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매매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확률상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매매 확률을 높이면 손익비가 떨어지고 확률을 낮추면 손익비가 높아진다. 이것도 잘못된 얘기인 게 결과론적으로 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결과론적으로 100택, 200택 올라갔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 자체에서 시장이 얼마큼 흔들면서 올라갔는지 혹은 흔들면서 떨어지는지, 그죠? 흔들면서 올라가거나 흔들면서 떨어졌을 그 시장을 결과적으로 봤기 때문에 시장이 박스를 치면, 그죠? 첫 번째 결과론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죠? 손익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 무조건 매매 확률을 높이면 손익비가 떨어지고 확률을 낮추면 손익비가 높아진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마지막으로, 어제 추세가 잘 나왔으니 오늘도 잘 나올 것이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것은 순전히 50% 확률입니다. 추세가 잘 나오면 그 이후에 내가 수익으로 청산했을 때 70% 80%가 되는 것이고, 손실로 마감 지으면 20%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통념,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될 전문가와 어떤 전문가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지, 굳이 리딩을 내가 받고 싶다, 기회를 받고 싶다면 어떤 전문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다채로운 강의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